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해피트리 가족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랑스 드빌레르가 지은 책이고 서울대학교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를 주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며 삶은 등산보다 향해에 가깝다. 이 작가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박식하면서도 대중적인 철학 도서를 다수 집필하고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파스칼, 데카르트 등 인물 철학에 관한 도서를 집필해 온 저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위주론 철학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철학을 한다는 건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저자는 철학을 아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프랑스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학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온 저자는 오래전부터 바다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와 때에 맞춰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민물과 썰물 등 바다의 생태에서 우리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바다가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바다가 존재만으로 완벽한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삶의 전체를 휘감아도 들뜨고 환희로 가득한 순간들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시 눈 감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삶이 아닐 리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결치는 바다처럼 삶도 그렇게 물결치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철학과 삶, 바다는 테마를 한때 녹여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이 책이 국내 독자들에게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삶은 흐른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로랑스 드빌레르 즈음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낯선 인생이라는 항해를 떠나는 당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쳤을 때 곧장 무한한 자유의 바다품으로 떠나라는 소중한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장재현 대표가 이런 추천사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로랑스 드빌레르의 말처럼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다 라고 박천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임재성 작가는 저자 로랑스 드빌레르는 인생이라는 향해를 제대로 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난과 역경, 편안과 쉼, 생과 사, 끊임없이 흐르는 바다는 우리의 삶과 같기에 그의 철학적 사유에 기울여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 답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제 추천사에 들어 있습니다. 살면서 위로가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바닷가, 수영, 다이빙, 배에 얽힌 기억과 이미지였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과 빛이 보여주는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있을 때 바다는 산다는 것과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대략 보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부디 한국 독자들에게 나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라고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 로랑스 드빌레르가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민물과 썰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뭔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도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그러니 즉흥적이지 않고 최대한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늘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인생은 멀리 떠나는 향해와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향해를 제대로 하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간도 라벨을 붙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할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라벨, 조바심, 침묵, 집착 혹은 충동을 붙이기는 라벨이 좋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듯 인간은 자신에게 붙여진 라벨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일까? 우리 인간도 수집 대상이 되어 핀으로 고정된 나비들처럼 운명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할까? 줄리앙, 패배주의자, 프로랑스, 너무 예민한 성격 등등 특정 라벨을 붙이고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해 상풀처럼 마케팅할 권리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서로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때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우리 인간은 상품처럼 하나의 특징만 갖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무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처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어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를 단순한 표준화라고 한다. 자유는 단순한 표준화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바다와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새로운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프랑스의 오트코르스 주에 있는 바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파도를 모른다. 살다 보면 받기도 하고 거부도 당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가끔은 회복이 되기도 한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다. 하지만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물러나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미리 알고 싶을 때도 있다. 미리 안다고 덜 고통을 받을 거라 자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풍요로운 시기와 궁핍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 방법은 간단하다. 파도와 같은 삶을 바란다면 파도처럼 살아가면 그뿐이다. 파도는 물러나고 밀려오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산다는 건 그냥 그런 거니까 파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 지금 이것이 흐르는 물인지 고인물인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그저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많은 연주자는 실제로 고향곡을 작곡한 적이 없어도 자신만의 곡으로 연주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파도의 주인이 아니면 어떤가? 파도를 지배하는 주인은 아니어도 당당히 항해할 수 있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노련한 바닷사람처럼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바람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바다는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다. 물결의 흐름으로 표현되는 바다의 숨소리는 마치 바다의 시계처럼 보인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이 와도 지치지 말고 계속 너울거리는 물결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영원함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바다의 시간은 시간표와 계획표에 있어처럼 빡빡하게 쪼개지는 시간은 아니다. 그저 계속해서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다. 잠시 그대로 더 있어보자. 여유 있는 물결처럼 숨을 고르자.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인생이 풍요롭고 충만하다는 느낌에 마음이 부자가 된 듯하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껴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는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편안한 호흡과 같다. 그 호흡을 가만히 따라가면 갑자기 몸이 수평으로 길게 뻗어 붕 뜬 것 같다가 곧 수직으로 봉긋하게 솟는 느낌이 든다. 그때 바다는 우리에게 더 높게, 더 넓게 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허황된 크고 강한 것만 추구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섬세한 감정을 기르라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원대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바다가 지닌 풍요로움에 감동하며 바다와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면서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여러분 어떤가요? 바다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바다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던 하루였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모든 삶은 흐른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